상속세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죽는 거를 계획한다는 거는 어차피 좀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되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에요, 진짜 실제로는. 그래서 되게 암울한 상황에서 막 이것도 저것도 다 하기 싫고 막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멍한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갑자기 닥친 그런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게 제일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사망 신고, 네. 사망 신고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속세 같은 것도 네. 상속세 신고 뭐 기한이 있잖아요. 뭐 6개월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꼭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부터 해야 되고 뭐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네. 거 다 물론 검색하면 뭐 나오긴 하겠지만. 네. 어떤 걸 해야 돼요? 일단은 사망 신고를 하셔야죠. 네. 저희한테 상속세 상담을 오셨는데 네. 사망 신고조차 안 하고 오시는 고객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 분도 있고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사망 신고를 하는 순간 이 계좌가 이제 정지되다 보니까 빨리 이제 인출을 하실 생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뭔가 아는 분이네. 네, 아무 소용 없는 행동이고요. 네. 네, 어차피 이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일단 한 달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고, 사실 뭐 과태료는 뭐 5만 원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후에 예금 인출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상속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재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돌아가신 날 그쵸. 기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신고도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을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것도 다 그 기간 이내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 신고는 일단은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뭐 상속 재산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해주는 안심 상속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찾고 어려우니까 뭐 금융 계좌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모를 것 같아. 그쵸? 뭐 차량이라든지 뭐 연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조회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거기에 네. 들어가면 네, 한 번에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제가 그 절세 극장 저희 많이 쓰다 보니까 상속세 관련 사례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하는 얘기겠지만 그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6개월 다 채워가지고 네. 그 말일쯤에 신고를 순수하죠. 하시더라고요. 네, 오래 걸려요. 네. 그게 오래 걸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절세 측면에서 뭐 상속세를 하루라도 덜 늦게 내야 좋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오래 걸리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은 사망 신고를 하고 세무사를 찾아오는 시점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그거를 조회받는데도 한 2주에서 20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느 기간에 어느 돈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잔고증명서라든지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뭐 보험금 수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다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갈 때마다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 달라요. 일단 상속인 전원의 서류들이 다 필요로 하고. 네.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오래 걸려요. 네, 힘들어요. 자녀가 많은 경우. 자녀가 많거나 자녀가 뭐 외국에 있다거나 뭐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뭐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을 취합해서 그런 자료를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자료를 취합해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데까지도 이제 본래 상속재산,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현재 있는 재산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상속세는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발생한 뭐 예금 인출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소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그 안심 상속 서비스? 네. 정확한 이름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네. 거기에 가면은 그런 시기도 다 알 수 있나요? 시기. 그 뭐 언제
계좌 이체 내역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거 거기는 없어요? 네, 잔고만? 네, 잔고.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다. 그분의 이름으로 네. 얼마가 있다. 그 조회 기준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말씀하신 그런 사전에 현금을 인출했다든지 막 그런 것들은 예, 진짜 모르겠네요. 모르죠.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다 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 그 집이 네. 집이나 뭐 차 그런 거는 등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계속 등기돼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죠. 상속인 이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협의 분할이 이루어져야겠죠. 상속인들 간에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 이름으로 할 등기할 건지. 네, 그러니까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제 취득세를 안 내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취득세를 등기를 안 안 내게 하면 되나요? 네, 안 내게 되는 거죠. 신고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쵸. 상속세 신고 기한이랑 동일한데요.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되고. 네, 취득세를 먼저 내시면 협의가 안 돼가지고 등기를 못 하더라도 일단 취득세를 내두시는 게 좋아요.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누구 이름을 할지는 안정해져 있지만 취득세부터 일단 내버리면 네, 가산세가 없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그것도 팁이죠, 꿀팁이죠. 빚이 만약에 많은 경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빚이 많아서 빌려주고. 제가 빚이 많아서 빚을 물려받기 싫을 경우에 네.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상속 포기라는 게 있는데 상속 포기만 하면 뭔가 좀 불리할 것 같고 네. 또 어떤 방법이 또 있나요? 상속 포기는 아예 처음부터 상속을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도 안 받고 채무, 빚도 안 받고 아예 이제 내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건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원래 상속 순위가 있는데 그 후순위자에게 다시 또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시려면 모든 후순위자 사촌, 네. 혈족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촌도 네. 후순위자예요? 네, 사촌 혈족까지 다 가기 그럼 때문에 나중에 괜히 빚을 사촌이 네. 떠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한정 승인은 상속이 되는 재산의 한도로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 재산이 넘어가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채무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제일 합리적이네요. 네, 한정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한정 승인은 조금 절차랑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요. 이거는 네, 또 그런 단점이 있지만 확실히 하시려면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세무사님들한테 뭐 상속세 절대 꿀팁 같은 거 알려달라 그러면 네.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럼 상속 재산이 없어도 뭐 신고를 해야 나중에 양도세 같은 게 좀 적게 네. 나오는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 이게 좀 흔한 그런 트렌드인가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고 뭐 자녀가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기본적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보통 10억까지 상속 공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0억이 안 되면 상속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상속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상속세 신고를 안 하시면 그 상속 재산 중에 혹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이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가액이 그 당시에 기준시가가 돼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든지 부동산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데 사실 이게 시가보다는 상당히 낮잖아요. 그쵸, 지금 엄청 낮죠. 아무리 현실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60% 되나? 60%, 뭐 50%도 안 되는 50%, 것도 네. 있고 네. 주택이면 더 낮고. 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취득가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그때 양도 차익이 너무 커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이 사례로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럼 신고를 할 때 기준 시가가 아니라 다른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그건 매매 사례가라든지. 매매 사례가요? 네. 그럼 거의 실제 그 시기에 거래되는 가격이랑 비슷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매매 사례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받아가지고
네, 감정평가 가액으로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는 이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테니까 나중에 양도세가 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무조건 또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이 상속세 세율과 양도세 그쵸?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상속세를 낼 만큼은 아닌 적은 재산일 경우인데,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는 네. 뭐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거나 만 10억이 그런 안 경우는 된다. 그런 부동산 위주다. 네. 근데 그러면은 금액은 적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받으시는 감정 게- 평가를 받아서라도 네. 신고를 해놓는 게 좋다. 무조건 유리하죠. 상속세가 유리하죠.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야 나중에 그 집을 팔거나 할 때 그쵸. 양도세가 적게 나온다. 그쵸. 이런 네. 거죠. 괜찮네요. 그 지난 시간에도 그 상속세 공제되는 거에 대해서 치료비는 자녀가 낸 치료비는 공제가 안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장례비 같은 거는 되지 않아요? 장례비는 네. 그 얼마까지 되나요? 공제가 되고요. 기본으로 500만 원 공제를 해주고 네. 최대 1,000만 원까지 해주고 그 장례비라든지 뭐 돌아가신 분이 내셨어야 될 세금들, 뭐 소득세라든지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세금들,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채무로 공제를 해주죠. 그런 나도 그러니까 지금- 집 팔 때 뭐 무슨 집 수리비 같은 거 공제해 주는 것처럼 양도세에서 공제해 주는 아, 네, 그런 네, 그렇죠. 상속 재산 중에서도 채무가 있으면 공제되는 항목들 그쵸. 그런 거 꼭 챙겨봐야 되겠네요. 네. 장례비가 500만 원이면 일반적인 건가요? 500만 원이 최소로 해주는 거니까 장례비도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죠. 500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몇 천만 원씩 지급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네. 그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장례비를 그렇게 쓰겠죠. 네. 그 상속세도 세무조사 같은 거 이제 하잖아요. 주로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전에 증여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는 조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쵸. 그런 조사에 네. 혹시 뭐 참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상속세? 그러면 저희가 네. 상속세 이제 신고를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상속세는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세무사가 납세자가 신고한 대로 결정되는 세목이 아니에요. 신고를 일단 하고 이거는 이제 협력 의무일 뿐이에요. 일단 신고를 하면 반드시 과세관청이 결정하도록 확인을 되어 하는구나.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뭐 규모가 작으면 서면 조사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규모가 재산 규모가 크거나 뭐 추징세액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최소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그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 보는 이제 가장 핵심은 결국 이제 사전증여인 거죠. 사전증여, 신고되지 않은 사전증여가 있느냐, 그다음에 누락된 상속 재산이 있느냐. 아까 그 무슨 추정 그쵸. 그런 그리고 거 2년 같아요. 이내에 뭐 인출액이라든지 채무를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이 나갔는데 소명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찾아서 상속 재산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돌아가셨는데 진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진짜 썼어요 본인이. 네. 어디다 썼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럼 자녀들이 그럴 수 그거를 있죠. 뭐 상속을 받았다고 국세청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막 하면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입증도 못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100% 입증을 하도록 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최소 80%. 80%. 네. 20%는 소명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본인 이제 어느 정도 해주고 80% 정도는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다 어디 다 갖다 쓰지는 않는 이상은 네. 80% 정도는 20% 정도는 어디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80%는 입증을 하면 다 그래도 그렇죠. 인정을 해주는 인정을 거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좌 관리랑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음.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이게 또 민감하기도 한 문제인데 상속이라는 게 참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상속 세무회계 여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복잡하고 더러운 상속을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상속을 하시려면 세무회계 여설 네. 박지현 세무사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